절개를 하는 이유는 비절개를 해야 되는 모수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마반TV입니다. 모발이식 사례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극복을 잘하고 계신가요? 뭐 그냥 자, 오늘 첫 케이스는 M자 그리고 정수리 탈모가 있으신 케이스고 네. 절개로 3,300모 진행하신 환자분 같아요. 네, 이분은 40대 초반 남자 환자이고요. M자하고 전두부, 머리 앞부분, 정수리까지 전체적으로 탈모가 진행됐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을 충분히 드셨는데 드시는 와중에도 탈모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두타스테라이드 계통으로 약물을 바꾸고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약물의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특이점은 M자랑 전두부 쪽에는 좀 신경을 쓰는데 정수리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3,300모를 하자라고 했었다가 수술 당일날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일단은 이쪽까지 조금 메꿀 만한 부분들은 메꿔야겠다 싶어갖고 절개를 조금 더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는 4,483모 들어갔던 환자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두타스테로이드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었었나요? 반응이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수술 때부터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맹점이 있어요. 이분은 피나스테라이드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네네.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두타로 바꾸고 어쨌든 탈모가 좀 멎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즉 결론은 뭐냐면 약물을 드신 다음에 얘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시는 게 맞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약 복용을 반드시 뭐 탈모가 있으신 분들 진행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약 복용을 수술하고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M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단순하게 M자만 진행된 부분이 있고 혹은 탈모가 진행된 부분과 정상적인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이행부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밀도나 굵기가 떨어져 있는 탈모가 M자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드시고 나서 진행을 하든지 혹은 전혀 그 이행부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수술과 동시에 약물을 드셔도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네. 많은 이행부위가 있다면 즉 M자 탈모와 정상 부위 그 사이에 밀도나 굵기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약물을 드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향후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이행부위가 있다 없다, 이행부위의 밀도나 굵기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행부위가 있고 이행부위의 밀도나 굵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좀 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약물 반응성을 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환자분 상담하실 때 내용이라든지 뭐 수술 방향 어땠는지. 환자가 원래 원하셨던 거는 M자랑 전두부 뿐이었기 때문에 네. 3,300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빈 부분만 채웁시다 라고 했었고 특이사항은 아보다트를 1년 정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만 됐었거든요. 네. 유지만 됐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즉 1년 이후에도 아보다트를 계속 드셨었죠. 네. 두타스테라이드를 드시고 나서 정수리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정수리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은 제가 준비를 못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케이스였습니다. 예측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수술방 들어가시면 네.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수술 전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분은 수술 전후 특이사항은 없었고 3개월째 사진이거든요. 이분의 걱정은 수술한 다음에 생착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생착기간까지 내가 이 이식된 모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직장도 일주일 정도 쉬시고 이러셨던 케이스인데 그 이후에는 저희 병원에 갖추고 있는 프로토콜대로 항상 제때 오시고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입니다. 이게 3개월째 사진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9개월째 사진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고 라인이 잡혀있는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1년 경과이거든요. 9개월째부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과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졸업하셨던, 저는 이제 졸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9개월 때 영상인데요.
이 정수리까지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모발이 풍성해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18년도에 수술하셨는데 이분을 계기로 EMV가 좀 넓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1년 있다가 수술을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2년까지도 볼 수 있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약물 반응성에 대해서 1년간의 경과를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모발 수는 사실은 5,000모 이상이었거든요. 네. M자 전두부, 정수리까지 포함해서. 근데 환자가 일단은 원하셨던 부분, M자랑 전두부에 대한 백커버를 일단 한 다음에 그 정수리를 이어가는 부분들은 정말 빈 부분들만 그 백커버를 하고 나머지 얇은 부분 그 모발들이 약물 반응성으로 조금 굵어졌다는 거에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케이스를 많이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본인의 상태, 내 상태와 그다음에 본 사례자들의 상태를 견주어 봤을 때 아 나도 이 정도의 이식량이 들어갈 것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나도 이러한 뭐 수술 방법, 절개가 됐든 비절개가 됐든 그렇죠.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이제 사례 분석을 하는 거고, 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M자가 몇 모였고 정수리가 몇 모였는지는 아십니까? M자가 3,300에 3,500 정도였고요. 네. 나머지가 한 800. 900모, 1000모 정도 네. 그 정수리 이어가는 부분, 네. 정수리까지 이제 백커버 했던 환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를 하셨거든요. 그 환자가 절개를 하고 나서 나머지 비절개 부분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절개를 하셨는데 2차 수술에 대한 그렇죠. 만약에 정수리까지 부족한 부분은 비절개로 조금 소량을 뽑을 수도 네.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실질적으로 환자가 일단 메인으로 생각하는 건 M자랑 전두부였고 이 부분의 백커버는 절개 라인 충분했다. 네, 충분했다. 네, 네. 헌데 절개를 하는 이유는 비절개를 해야 되는 모수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3,500모가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필요하다. 근데 절개가 3,000모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비절개를 어쩔 수 없이 500모를 해야 돼요. 헌데 만약에 얘가 가능한, 특히 이분은 뒷감하셨어요. 뒷감하시면 후두부의 안전지대 중에서 비절개로 채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소량을 뽑기보다는 차라리 남기려면 아예 남기자라는 생각에 절개로 가능한 모발 수만 획득해서 이식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사례자하고 비슷한 M자 형태를 가지신 분들은 아 나도 한 3,300모 내외로 M자와 이식되겠구나. 전두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전두부를 있었다. 심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1,000모 정도를 정수를 심었다. 미리 예측해 보시고 어느 병원에 상담을 가셨을 때 이거보다 다소 적거나 이거보다 과하게 많거나 하면 한 번쯤 의문점을 가져 보시고 또 한번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케이스 영상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